그래서 그 일단 요번에 양적 완화 한국판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만 요것 때문에 이제 그 증권사라든지 캐피탈 뭐 이런 그 여신 전문 금융사들이 상당 부분 숨통이 틔워지는 바람에 이제 코스피도 약간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가 이제 4월 달까지 잡히지 않는다면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한국은행이 한은이 이제 회사채하고 이제 CP를 이제 사들이는 것은 이제 한국은행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회사채와 CP를 살 수 없다. 그러니까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정부가 나서서 해야지 이제 기획재정부 같은 데에서 이제 요 기구를 만들어 주어야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이제 회사채나 CP가 구실화되면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비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줄도산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진퇴양난인 상황이고요. 그래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로 이제 해버리면은 외국인 투자 자금이 대부분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50조 정도가 투자되어 있습니다. 550조. 근데 외환보유고는 지금 4천억 불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뭐 5천억 정도, 그러니까 5천조 아니 500조 정도 되는 거라서 주식을 다 빠져나간다면 산술계산으로 따졌을 때 외환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만 550 외국인 투자 자금 550조지, 또 국채라든지 여러 가지 뭐 상업용 건물 이런 거 투자되어 있어서 외부로 빠져나갈 자금도 제가 알기로는 3천억 불 정도 되기 때문에 총 제가 봤을 때는 한 800조 이상이 되는 겁니다. 한국도로 따졌을 때. 외환보유고는 한 500조밖에 안 되는데 외국인이 코스피나 코스닥에 투자되어 있는 건 한 550조 정도, 또 국채라든지 기타 투자되어 있는 게 이게 한 300조 정도 되기 때문에 단순 산술 비교만 한다면 외환 보유고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이게 양적 완화를 이제 한국은행에서 계속하면은 원화를 막 찍어내가지고 프린터기를 돌려가지고 계속 인쇄를 해서 이제 뭐 일부 정치권에서는 뭐 1인당 100만 원씩 주자, 10만 원씩 주자 하는데 국민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원화를 막 찍어내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죠. 그래서 지금 뭐 원달러 환율이 매매 기준율로 봤을 때 1200원 정도, 1210원, 뭐 122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요 정도 했던 게 자꾸 원화를 찍어내면은 1300원, 1400원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식이나 뭐를 국채 원화로 투자되어 있는 주식이나 국채를 매각을 해서 달러로 환전해서 나갈 때 1200원, 한 1210원에 환전해서 나갈 수 있는 걸 1300원에서 환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대거 외국인이 이탈하게 되죠. 그러면은 4천억 불 외환 보유가 순식간에 소진이 돼버리는 겁니다. 미국하고 아무리 그 통화 수합을 체결한다 한들 600억 불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70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국 돈으로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이게 금방 그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데 금방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소로스라든지 이런 헤지펀드 이런 그룹들은 금방 압니다. 그래서 그 원달러 환율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고요. 하여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매 기준이 1달러에 1200원인데 1300원 올라가면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환차 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거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제2의 외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증권사에서 그 이제 자기 자본 대비해서 단기 차입금 한도가 뭐 자기 자본보다 많은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3월달 주요 증권사가 대량으로 이제 이렇게 주식이 폭락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CP라든지 회사채를 매입해, 이제 CP라든지 이런 것들을 RP를 매입해 주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리고 또 이제 증권사에 이제 있는 거를 RP를 이제 91일짜리, 석 달짜리를 무제한 매입해 주겠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바람에 이 증권사 주식이 갑자기 다 급등한 상태가 되어져 있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신흥경색이 발생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겁니다. 코스피가. 그러니까 2200 가다가 이제 1500선도 위태롭게 됐었던 거였었잖아요. 저번 주하고 지지난주가. 이 증권사의 이 RP
RP를 매입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경색이 발생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근데 상당 부분 해결됐습니다만은 아직 여전히 자금 경색은 뭐 여전히 여전하다. 현금이 최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뭐 2월달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4,091.7억 불 되는데, 4,100불이라고 따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조 정도 되는 겁니다. 단순 산술 계산하면 500조 정도 되는 건데, 우리나라 올해 1년 예산이 512조니까 그 정도 된다고 외환보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외환보유고가 적정한 수준인 거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보시면 국제결제은행에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그러니까 한 5,637억 6천만 달러로 이제 2004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4,100억 불 정도 되니까 아직도 뭐 한 1,700불 가까이를 더 외환 보유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바라보면. 그래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거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코스피가 이제 이렇게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코스피가 이제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뭐 한 1년 동안 지속하면서 한 54%, 54.5% 하락률을 보였는데요. 이제 요번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번지면서 이제 지금은 코스피가 뭐 한 21% 정도, 22% 정도 폭락이 되어져 있는데, 2008년보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태가 더 상황이 악화되고 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좀 달라졌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50% 최소한 50% 이하로는 뭐 폭락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니까 지금 뭐 1700선 해보겠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위기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는 오판하시는 거다라고 보고요. 아직도 이제 올해 2분기, 3분기,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주식시장은 앞으로 1년 정도까지, 2008년에 비하면 1년 정도까지 계속 이제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1700입니다만은 상당 부분 많이 코스피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주식 3호기 운동하는데 4만 원, 한 5천 원에서 8천 원 왔다 갔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것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2008년하고 2020년 이제 한미 금융 위기 때, 현재 이제 코로나 위기 사태인데,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기 전후를 원달러 환율을 보면 2008년 10월 30날 이제 한미 통화스와프가 그때 300억 불, 그 강만수 장관이 그 300억 불 정도로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서 이제 10월 28일 날, 2008년 10월 28일 날 1467불이었던 게 1250불로 한 200불이 하강했지만, 그것도 이제 당분간 한 2, 3주 정도 그 정도 머물러 있다가 다시 이제 11월 24일 날 1515불로 다시 급상승하게 됩니다. 이후에 다시 또 이제 스무스하게 이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재상승하는, 2009년 3월달까지 재상승하는 이런 변동폭을 보였는데요. 저도 요번에 3월 19일 날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만은 이 600억 불 정도 갖고는 어림도 없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으로 1200원, 1190원, 8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거는 단기에 안정이 되는 것이지, 이제 중기로 올 가을이나 내년 상반기로 본다면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600원이 저는 돌파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영업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고정비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현금이나 달러를 확보해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개인 가게도 기업도 달러 사자, 환율 오면 판다, 공식도 깨져서 지금은 오히려 달러를 사서 이제 외화예금을 다 은행에 해놓죠. 그래서 지금은 발빠르게 벌써 시민들은 이제
2008년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달러 투자로 돌아선 겁니다. 그때 2008년에도 이제 1,600원 정도까지 이제 간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지금보다 한 400원 정도, 불당 400원 정도가 올라갈 거니까. 근데 그 위기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에서 이제 선반영해서 이제 외화예금을 사놓고 또 현금을 확보해 놓으려고 이제 부동산이나 상업용 부동산이나 아파트나 땅이나 토지나 아니면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처분해서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또 일부 그 개인들도 다 현금화를 해놓고 있는 사정인데, 외국인들은 뭐 주식시장에서 연일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한 200만 주에서 1000만 주까지 계속 매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 2천억에서 5천억까지 매일매일 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뭐 이제 통화 수합 체결했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개입하기 때문에 달러가 안정돼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언제라도 달러는 우상향으로 간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생태계가 무너져서 그렇죠. 이제 생산과 소비, 생산과 그 판매와 소비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게나 기업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이런 생산해서 또 부품을 조달해서 또 원료를 조달해서 또 판매망을 거쳐서 대형마트라든지 인터넷 온라인 그 판매망을 거쳐서 소비자한테 가야 되는데, 지금은 미국 국경도 좀 봉쇄되어 있는 상태라서 물류나 사람이 이동이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항공사나 호텔업계, 또 여행, 리조트, 석유업계, 그 상업용 부동산을 갖고 있는 대형 상업용 건물을 갖고 있는 이런 소유자나 임대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요. 임차인들이 영업 실적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이제 고정비 지출이 좀 어려워져서 어렵고요. 또 특히 대출이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또 부동산을 이제 갭 투자해 놓으신 분들이 이제 전세나 이런 게 안 나가면서 계속 누적적으로 이제 이자를 내다 보면 요게 3개월, 6개월 지나버리면 상당히 자금 압박을 받게 되죠. 이게 이제 글로벌 상황으로 확대해 보면 미국, 유럽, 중국, 인도 이런 데도 계속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라서 달러를 바꿔놓는 것이 지금은 최선이 보입니다. 지금 쌀 때 열심히 담아 놓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감내할 수준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가계대출 잔액이 2019년, 그러니까 2019년 작년 말 기준으로 1,600조 정도 됩니다. 그 기업대출은 1,200조 정도, 1,210조 정도 되고, 또 회사채가 이제 340조 정도 되는 건데요. 가계대출은 뭐 이제 주택담보대출하고 뭐 전세자금 대출, 또 집단대출, 중도금 대출 같은 거, 또 이제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거, 또 자영업자, 임대사업자 이런 대출이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한 800조 정도 되죠. 근데 거기서도 또 전세자금 대출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또 하락하면 전세 보증금이 이제 전세금 보증금보다 이제 매매가가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서 깡통 주택이 발생한다고 하는 건데, 영업 실적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또 중견기업, 또 자영업자분들이 매출액이 계속 줄어드니까 현금 흐름이 좋아지진 않죠. 그래서 고정비 지출이 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 대출이자 납부가 이제 2, 3개월, 3개월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은행에서 독촉장이 발송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은행에서도 이제 충당금을 쌓아야 됩니다. 충당금을 쌓아야 되면 또 BIS 비율이 또 8% 미만이 돼버리면 또 뱅크런 이런 쪽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려서 이제 금융기관도 이제 부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진정이 돼야 된다고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한 5억 정도가 호가가 내려가고 실거래가도 상당히 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로 이제 최근에 이렇게 뉴스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호가가 내려가고 또 실거래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두산이부 여기 대농지구에도 매물이 많이 이제 쌓이는데 이제 매도 호가가 높다는 판단 하에 또 매수자도 이제 현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 심리 때문에 선뜻
계약이 잘 거래 성사가 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서울 집값은 대체적으로 뭐 한 6개월 안에, 그러니까 뭐 올해 한 여름부터는 좀 하락하지 않겠냐라고 다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코로나 그 첫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후에 작년에 이제 10월, 11월이 거래량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부터는 많이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하고 금융위기하고 대조했을 때는 하고 좀 정반대가 되는데요. 상당히 지금 전문가들도 좀 관망하는 게 어떻겠냐, 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근데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시간을 좀 늦출수록 좀 이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노동부에서 지난주에 이제 실업보험 청구자가 이제 발표가 되어져 있는데 328만 3천 명으로 이제 기록했다고. 이제 실업 이제 마트라든지 일반 자영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전부 다 이제 직장을 폐쇄하고 공장을 폐쇄했기 때문에 그 실업자가 많이 발생해서 실업보험 청구자가 이제 328만 명이라는 겁니다. 원래 이 코로나 이전에는 뭐 한 달에 한 25만 명 전후가 됐지만 그보다 10배 이상 이제 실업자가 증가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82년 10월 최고치가 이제 69만 명이었는데 그거보다는 한 4, 5배 정도는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대규모 실업 사태가 이제 불가피할 것이라고. 불가피하다. 뭐 항공, 뭐 여행, 뭐 리조트, 그리고 직장 다 이제 폐쇄했기 때문에 이제 자영업이라든지 이런데 뭐 5인 이상 모인 곳은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실업 사태가 이제 발생할 거를 예상해서 이제 미국 재무부 장관이나 패드에서 파월 의장이 무제한 양적 완화와 제로 금리를 해서 이나마 이제 선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뭐 문우신 재무장관은 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글쎄요, 이 장기화 된다면은 상당히 신혼경색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그 대농지구하고 매물이 쌓여져 있는 거하고 실거래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 된다면 4월 중순까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했습니다만은 지켜보기 전에도 벌써 전 세계로 다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서 부동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저렴할 때 구입해야 됩니다만은 투자자라면은 현금 아니면 외화 달러가 이제 지금은 더 좋아 보이고요. 또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주식 투자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전에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좀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또 펀드 가입하신다는 분도 계신데 펀드는 3개월 가입하고 또 3개월 이내에 환매를 하면 70% 이상 그 수익금을 전부 다 펀드 잔액 귀속되기 때문에 아무 이득이 없죠. 그래서 펀드 가입하는 건 어렵고, 또 코스피에서 뭐 이제 대형주 위주나 좀 안전한 뭐 이런 쪽으로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단기간 투자하시는 거지 중장기로 바라보셨다가는 아마도 실업자가 늘어난다든지 또 갑작스럽게 부도나는 기업체도 있을 수 있고 또 펀드런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게 한 680조 정도 되는 게 펀드 자금이라서 언제든지 이거를 판매를 시장에 나오면 상당히 금융에 충격이 있기 때문에 외화가 원 달러가 환율이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3까지 갔다가 이제 99로 내려가 있지만 언제든지 100 이상으로 달러 인덱스가 바뀌면서 원달러 환율이 폭등할 거다. 근데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은 동조하진 않아요. 근데 디커플링으로도 갈 수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상당히 불안정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많아서 수출을 못하게 되면 외화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외화 들어온 걸로 이제 원료를 사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이 수출 기업에서는 달러 확보 비상이 걸린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외국인이 언제든지 증시에서 이탈한다면 그들이 보유한 우리나라의 코스피나 코스닥에 투자되어 있는 한 550조 정도 되는 금액이 언제든지 뭐 일부가 빠져나갈 수 있으면서 환율이 상당히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과 미국 달러 예금 투자에 조금 더 비중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